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갑작스런 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보육 대체 교사들이 파견되는데요. 이 교사들이 지난주부터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시청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공개 면담까지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육 대체 교사들이 광주광역시청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지 나흘째. 오전부터 로비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땅에 보면 어떠한 돌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을 100% 고용 못하는 해고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전도 이렇고 법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건 고용 보장입니다. 노조 측은 광주 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체교사 85명 가운데 60여 명의 계약이 오는 3월 만료되는데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2년을 초과해 1년 더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광주시가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도 쓰다가 버려지는 화장지처럼 이렇게 계속 잘려나가야 되는 것인가. 광주시는 관련법 검토를 마친 결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다른 보육교사들의 채용 기회를 보장할 수 없게 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또 영유아 수가 줄면서 어린이집 폐원과 보육교사 실직이 잇따르는 추세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이걸 제가 결심하면 될 문제면 결심한다니까. 양측은 시청 로비에 둘러앉아 30여 분간 공개 면담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보육 대체 교사들은 이곳에서 연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파업과 농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보육 대체 교사들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조만간 공개 채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캠퍼스 안으로도 진입하는 시내버스가 조선대 병원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택시 조합과의 갈등 때문이라는 지난해 광주 MBC 보도 이후 많은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광주시가 결국 시내버스 2개 노선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 편의를 위해서는 세금을 들이는 것뿐 아니라 조대병원도 셔틀버스 투입과 같은 지역사회 환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이 아닌데도 대학교 캠퍼스 안에 설치된 조선대병원 입구 정류장. 이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들은 500m 정도의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버스가 안 다니까 불편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숨이 허덕거리지 못 걸어가지 잘. 병원 측은 지난 2017년부터 광주시에 시내버스 노선을 병원 입구까지 경유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개인 택시 조합이 승객 감소를 이유로 반대한다며 지난 6년 동안 광주시는 버스 노선 확충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반대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푸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그 어떤 개인 택시 조합을 좀 설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 사실이 보도되면서 공공의료시설에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도록 실력 행사를 하는 게 어이가 없다. 지역 정치권은 뭐하고 있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광주시는 개인 택시 조합 측과 협의를 통해 다음 달부터 조대병원 출입구 바로 앞에 정류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노선을 그쪽으로 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남습니다. 하루 평균 5,000명의 환자, 보호자가 찾는 지역의 대형 종합병원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는 겁니다. 수도권의 대형 병원들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여의치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맞춰서 나온다 해도 좀 많이 기다려야 되고 병원에 다니는 저희로서는 버스를 좀 많이 늘려주면 감사하죠. 현재 운수법에는 병원도 환자 등을 위해 셔틀버스 운영에 따라 노선 확대, 버스 증표를 할 수 있지만 광주시에만 혈세를 들여 버스 노선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대병원은 한 개 노선에 셔틀버스 2대가 있는데 그나마도 한 대는 고장나서 2년째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오늘 또 동구 보건사하고 논의도 했었고 향후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광주시와 조선대병원이 시민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서로를 쳐다보고만 있는 사이 시민들의 불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난주 미국 CES에 갔던 광주 방문단은 박람회 일정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IT 업체들도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IT 기업들은 광주시와 연구소를 개설하고 인재 양성을 함께 하자며 광주를 주목했습니다. 광주에 구글 캠퍼스가 생길지도 관심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입니다. 우리에게 컴퓨터 그래픽 카드로 유명한 엔비디아에 강기정 광주시장과 인공지능 사업단이 방문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실 세계의 기계나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기술인 디지털 트윈과 GPU 기술 등을 광주시청 관계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Car, bicycle, person, don't be impressed if you see an AI do that. Anything that you, me cannot do and AI does, impressive. 광주 국가 AI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에 부품을 공급하는 엔비디아는 연구소 개설, 인재 양성,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자는 광주시의 제안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자며 역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세계적인 IT 기업인 구글, 광주시의 인공지능과 관련한 협업을 제안한 구글 측은 조만간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서울과 부산에 있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가 광주에도 생길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주식회사 솔은 반도체 바이오 센서 제품 연구 개발에 18억 원 이상의 투자와 인공지능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센싱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생명 현상과 질병 진단에 관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으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광주에 주목하는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조성되는 AI 생태계에서 축적된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소비자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시장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헬스와 관련된 데이터 확보에 전쟁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혁신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가 있는 광주에 주목한 건 아닌가. 광주시의 AI 사업은 1단계 사업인 데이터 센터는 올해 4월 준공될 예정이고 2단계 사업을 위한 예산도 지난해 확보돼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IT 기업에 관심을 받고 있는 광주시가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AI 대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에서는 50대 남성이 일면식이 없는 행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협박하고 다치게 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늦은 밤 한 여성이 차도로 황급히 뛰어듭니다. 누구에게 쫓기는 듯 있는 힘을 다해 도망가고 그 뒤를 어떤 남성이 쫓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5일 밤 10시 20분쯤. 당시 긴박했던 순간이 소화기 넘어 딸과의 통화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엄마 어디야? 도와주세요! 이 여성은 길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에 타 겨우 몸을 피했습니다. 당시 4m 길이의 쇠 파이프를 들고 있던 남성. 길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파이프를 들면서 막 휘둘르면서 이렇게 나를 노려보고 있을 때 이 차가 지나가면 저 사람이 날 구해주지 않으면 내가 오늘 죽겠구나. 3일 전인 지난 2일에도 비슷한 일이 이 주변에서 발생했습니다. 동일한 남성에게 쫓기던 20대 여성이 인근 상가로 몸을 숨겼는데 도움을 준 상인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소화기를 들고 저 머리를 찍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먹으로 때리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한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50대 남성으로 과거 폭행 등 5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뚜렷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범행이니까 일면식이 있어가지고 그런 범행을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피해자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 지역에 의과대를 설립하자는 데는 지역민들이 모두 동의하지만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중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를 두고는 양 지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신경전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이 지난주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남 국립의과대 설립 대토론회. 김영록 지사의 개회사와 김승남 국회의원의 환영사에 이어 누군가 손을 들어 발언을 요청합니다. 김영록 지사 등의 만류에도 끝내 마이크를 잡았는데 여수시갑 지역구 주철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축사를 해야 되는데 저도 동의하면 동의하는데. 돌발 상황보다 돌발 발언에 토론회장은 더 술렁였습니다. 전남 국립의과대 설립 토론회장에서 대학병원 여수 분원 설치를 언급한 겁니다. 전남의 대학병원에 분원을 설치하자는 건 현 정부가 대선에서 내놓았던 정책 방향과 닮아 있으며 의과대 신설을 요구하는 전남이 경계하는 논리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대학병원급 여수 의료기관 설치 약속 함께 이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전남 의대 신설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당초 주철현 의원은 김승남, 김원희, 서동용, 소병철 의원과 함께 환영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김승남 의원만 환영사를 하도록 의전이 변경됐습니다. 인사만 하다가 다시간 보내버리면은 행사가 내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표로 한 사람만 하시는 거였어요. 전남 동서부권의 첨예한 갈등 대신 중립적 위치의 국회의원 한 명의 발언으로 가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적임자는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신정훈 국회의원이었지만 전 전남도당 위원장인 김승남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의원 외교를 이유로 남아메리카로 떠나 토론회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남미 가셨습니다. 남미. 의원 친선연맹으로 해서 그 공식 일정을 해서 다 미리 준비돼서 가신 거고요. 의대 정원 증원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불씨가 되살아나는 시점에 이번 토론회는 결국 지역별 첨예한 이해관계와 정치권의 부족한 관심 수준만 노출한 셈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5.18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 씨가 오늘 수감됐습니다. 지 씨는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도 고령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해왔는데 지난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광주 지역 7개 4년제 대학에서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27개 학과가 폐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조사한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학생들의 강의 선택 폭이 줄고 교원들은 처우와 관련된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며 폐과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교육부의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회가 여수 순천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한 김회재 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김회재 의원의 주장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이기적인 꼼수라며 여수와 순천을 묶어 지역구를 3개로 만드는 게리맨더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 영향과 더불어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2달여 만에 1,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